안녕하십니까. 과속 6건, 기물파손 4건, 소송 2건, 직무이전 거부로 감봉해 요번에는 경찰 폭행까지. 이게 한 사람이 할 짓이야? 총장님께서 검사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청도도 청도권에. 너 발령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조사관 완전 개또라이래. 혹시 저 배홍태 검사님? 근데 왜 여기 내가 여기 들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옆에서 잘 지켜보세요. 핸드폰만 보지 말고. 저는 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가 저는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제가 누구냐면은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중진이라는 데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권익증진위원회인가에서 검사가 할 일이 있나? 인권중진위원회라고 이 새끼야! 장룡의 새끼야, 너는 ABM이도 없냐? 그럼 넌 AMAB가 있어서 그 나이에 콩밥 처먹고 있냐? 담당님, 여기 좀 모이소. 버튼님. 무슨 일이신데요? 옆방에서 사람이 꺽꺽대는 소리가 나던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한번 보이소. 마르파갈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각국의 주요 현안과 미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감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은 나댓 쿠미아 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나우의 조성준이었습니다. אהבתי, כי ישמע אדוני את קולי תחנוני. 아니 속여서 팔아도 되는 거면 당신들이 국민들 건강 책임질 거야 뭐야? 어? 아이고,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 이번에 새로운 조사관이라며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아주 좋아. 아니 이래서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해. 어? 아무튼 요 앞 사거리에 가보면은 그 중국집이 하나 있어. 화교가 주인인데 이름이 뭐더라 그게? 몽고 반점. 그래 몽고반점. 내가 그 집에 아주 임포턴트한 고객이거든. 그래서 내가 봐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왜요? 어제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그 집에서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봤는데 세상에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쓰더라고. 그게 뭐가 문제라는 말씀이신지? 원산지에는 국내산이라고 적어놨다니까 메뉴판에. 그래서 내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놈이 한다는 말이 아니 중국집에서 중국 사람이 중국산을 쓰면 그게 국내산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그러면서 막 승질을 부리더라고. 그것도 한국말로. 맞는 말 했네. 뭐? 이 양반아, 그런 문제는 시각청 가서 얘기하던지 왜 꾸준히 인권증진에 와서 이 난동을 피워? 아니 저기 그러니까 그게 인권이랑 무슨 상관이라는 말씀이신지. 어허, 이 친구 이거 새로 와서 그런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 거 아니야. 그 목욕탕 수건 진정 그거 조사해봤어? 아니. 에라, 이것도 아주 그냥 똑같은 놈이네 이거. 어이! 앉아서. 사실은 나도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어. 네? 지금도 감시를 당하고 있다니까. 누구한테요? 저기. 나 장애인 구역에다가 안 됐어.
신대 1층 은행장님 자리라고 빨리 빼시래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호준 의원이 인권증진위원회 정원 감축 및 직제 개편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인권증진위 조직을 축소해도 될 정도로 너 많이 사회는 늙었다. 최소한의 기준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아이고, 노동인권이 곱게 실현 늙지. 의무를 아이고. 제시했습니다. 한윤서 주사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도소에서 사망한 나데스의 영도에는 사와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동생 그렇게 되는데 일 어떻게 되는지 누가 잘못하는 건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꼭 제 동생 죽음 꼭 밝혀주세요. 죄송한데 저희 조사가 끝나면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드릴 거예요. 만약에 동생분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일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잘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배, 경찰 강압 수사 사건 담당이시죠?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왜? 이번 정책 과제가 자백 증거 한계와 유죄 5판이거든요.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권고문 작성해야 되는데 혹시 변호사가 낸 진정 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째, 경찰은 검거된 나데 쿠미아를 참고인으로 임의 동행한 상태에서 사실상 장시간 피해자로 조사했다. 둘째, 나데는 필리핀인, 지순군은 지능지수가 80 언저리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데도 경찰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고 야간까지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다. 셋째, 경찰은 자신들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자백을 하면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두 피의자들을 기망하여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다. 이상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과학 수사해도 아직은 자백이 증거의 왕인 겁니다. 한 번 자백 받아서 피의자 신분 줘서 꾸며버리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끝. 왜? 결백한 사람은 절대 자백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깐 거지. 단정 짓지 마시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아직 우리나라 경찰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잘 압니다. 근데 허위 자백은 맞는 겁니까? 에, 자백 말고는 별다른 증거도 없어서. 하주서관 소수관 사건 대리 친정인 왔는데? 네. 뭐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법무법인 써낸문 오태문 변호사입니다. 한윤서 조사관입니다. 여기는 변호사님 언제?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예요? 나이는 제가 몇 살 적을 겁니다. 동기긴 해도 전 학교 다니면서 패스했고 배 검사님은 조금 늦게 합격한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사건 개요나 빨리 설명해봐. 여기 PPT 가능하죠?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술집 소소관 사장 방계덕이 업소 내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복부에 4곳, 왼쪽 옆구리에 1곳, 왼쪽 허벅지에 2곳,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복부에 찔린 상처가 가장 깊었는데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어떻게 보세요? 범인은 피해자하고 원한 관계 있는 면식범이네. 영업 마감 직전에 들어와서 방계덕 칼로 찌르고 현금 가지고 달아난 거 보면 범인은 2명이고 시체가 발견되고 22일 만에 필리핀인 나댓이 용의자로 검거됐어요. 한국말이 서툴었던 나댓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강하게 신문하자 가구 공장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지승구 씨와 소소관에 갔다고 자백했습니다. 나댓의 자백에 따르면 지승구는 사건 발생 2달 전까지 소소관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는데 방계덕이 지승구에게 월급 50만 원을 주지 않아 같이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승구 씨 검거를 위해 고시원을 덮쳤지만 지승구 씨는 이미 도망친 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지승구 씨를 체포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술집 주인을 칼로 찔러 죽인 건 지승구지만 나댓도 강도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지승구와 같이 살인죄를 적용시켜 기소했습니다. 공동정범이요? 네. 나댓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살인죄를 적용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셋이 은행을 털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은행 직원을 위협해서 돈을 빼앗고 그동안 한 조사관님은 은행 점포 내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 조사관은 밖에서 문을 지키며 도주를 돕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강도 행위를 한 사람은 저뿐이죠. 한 조사관님은 은행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못 나가게 했으니 폭행 협박죄와 감금죄, 게다가 차로 범인의 도주를 도왔으니 범의 은닉죄가 추가되는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나와 한 조사관님, 이 조사관 모두 은행 강도로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특수강도죄 공동정범으로. 서로를 도와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그 죄의 범인이 된다는 말이네요. 경찰이 나댓을 기망했다는 근거는 뭐죠? 나댓에게 누구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지 자백을 하면 살인죄는 면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요.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조금이요. 나래, 너 불법 체류자야. 너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이 살인죄, 쇠고랑, 오케이? 너 말고 누구랑 같이 갔어? 경찰은 일단 용의자로 검거되면 범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으려면 자백하는 길밖에 없다고 어르고 달래는 거죠. 잠깐만요.
기망은 수사기법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경찰이 그런 식으로 신문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님 추측입니까? 한 조사관님은 22일 전에 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댁과 의뢰인 지승구 씨가 소소관에 간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 전날 갔다는 거죠. 형사가 나댓에게 소소관에 간 사실을 추궁을 하자 한국말이 서툴렀던 나댓은 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 진술을 이용해서 지승구 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인 칼은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순구는 자기가 찌른 건 인정했는데요. 아니죠. 지승구 씨는 칼은 나댓이 집에 있던 걸 가져다 줬고 범행 후에 다시 나댓이 가지고 갔다 라고만 진술했죠. 지승구 씨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칼에 대해선 자기도 물을 수밖에요. 변호사님, 인권증진위는 지승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혀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법적인 자백 강요가 있었는데도요. 경계선 지능 장애인인 지승구 씨는 가족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 질문에 대한 피암시성이 강해서 무조건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 말은 물어보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는 말이죠. 경계선 지능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라고 확정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 개념 자체가 지적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지능이니까요. 장애인이 아니니까 법적 보장에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까? 법문을 그렇게 경찰이 유리하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더구나 인권증진위에서 전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진정에 대한 법 해석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정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정인께서는 조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진정인 면담은 이걸로 마치죠. 법률적인 부분은 내가 조사관님들과 충분히 논의해볼게. 알겠습니다. 대신 요청할 게 있어요. 지승구 씨를 만날 땐 꼭 제가 동석했으면 해요.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미동석이 문제된 사건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청입니까? 요구입니까? 의뢰인 지승구 씨도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너희 같은 대형 로펌에서 맡을 만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무료 수용으로. 근데 인권증진위는 파견 오신 거예요? 파견은 무슨 유배지. 우리 회사에 자리 알아봐 드릴까요? 아이고 됐다. 육식동물이 풀 뜯으면 탈밖에 더 나겠냐? 근데 지승구가 범인이 아닌 건 확실해?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아이 저 양아치네. 커피 내가 시켰는데. 정말 경찰의 진술 조사가 말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지승구가 사장을 죽이려고 했으면 칼을 안 가져간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문이 가는 지점이긴 하지. 나대타고 지승구하고 친구였다는 건 맞을까요? 아니, 나대시 칼을 가져왔다고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알아. 우리도 네가 안 죽였다는 거 지승구가 죽인 거잖아. 방금 지승구가 칼은 이놈이 가져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야, 네 친구가 칼 네가 가지고 왔다잖아.
사장 죽이고 나서 이 칼 이거 어쨌어? 7월 23일에 어떻게 됐는지 솔직하게 다시 얘기해줘. 알았어? 7월 23일 날 어? 뭐야 정전이야? 어? 그날 축구했어. 축구했어? 그날 축구했다고 축구. 축구를 했다고? 그날 축구했어. 지금 뭐라는 거야? 통역사 연락했대? 이해하지 안 됩니다. 나대. 안녕하세요. 나대순 무죄를 주장하며 사망했고 지순구도 무죄라면 그럼 방계덕 사장은 누가 죽였다는 거야? 에휴, 저 먼저 퇴근할게요. 나대순 무죄를 주장하며 사망했고 지순구도 무죄라면 방계덕 사장은 누가 죽였다는 거야? 윤진아 어디야? 3일 동안 아빠가 너 걱정 많이 했어. 너 생일 축하해준다고 잠깐 들르셨으니까 빨리 와.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중. 아빠 화 많이 났어? 오긴 온다는 거야? 지금 오고 있대. 가출하고 들어오는 녀석한테 원놈의 생일상이야.
국가수 1차 검시 결과 윤진이 체내에서 동물 마취제로 쓰는 케타민이란 마약 성분이 검출됐답니다. 윤진이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랑 통화 내역 써요. 아니 형, 아니야 형,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할게요. 가지 마. 나중에 지금 내가 할게요. 잠깐 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계십니까? 네, 어떻게 오셨어요? 최철수 씨, 한윤진 씨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철수 씨, 한윤진 씨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발견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디 알려드릴까요? 윤진이가 원해서 몇 번 만난 게 답니다. (6월 6일) 밤에 뭐 했어요? 뭐 했냐고 이 새끼야! 형사님은 2주 전 밤에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뭐? 눈 좀 붙이자. 형. 이 새끼. 네가 윤진이 죽였지. 반장님! 반장님 진정하세요! 반장님! 반장님! 진정하세요! 반장님! 반장님! 진정하세요! 반장님!
그 위원장님께서 이번 진정 빨리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글쎄요. 한 조사관님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안 건드린다는 생각 같던데. 그럼? 인권 증진위가 야간 조사나 신뢰 관계인 동성 여부만 따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자백만 가지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허위 자백을 강요했는지 뭐 그걸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허위 자백 여부와 유무죄는 법원에서 다룰 문제예요. 법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증거인 자백의 신빙성도 검증 못하고 1심에서 유죄 때렸어요. 그래서 피고인 한 명이 자살했고. 그런데 항소심도 재판부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인권 증진위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만 따지고 앉아있자. 그게 인권 증진위의 역할이니까요. 그렇게 역할 타령만 하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아, 잠깐만. 이 조사관 생각 좀 얘기해봐요. 한 조사관님 생각이 원칙이기는 한데요. 근데 만약에 수감 중인 지순구가 결백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권증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법원에 의견 제출이라도 해서 지순구의 무죄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 증진위가 형사 사건의 일방 당사자 편드는 걸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해? 아니 억울한 지승구 편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또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뭡니까? 아직 진실을 모르잖아요. 저도 검사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고인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억울함을 밝혔고요. 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나머지 한 피고인의 진실을 인권 증진위가 밝혀주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살인 사건을 재수사하자는 말씀이세요? 방계덕 사장을 누가 죽였는지 알아내는 건 우리 일이 아니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 물어야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수보다 실수를 인정하는 걸 더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진실을 밝혔다고 쳐요. 근데 그 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를 경우엔요? 저희과 진정의 반이 경찰 사건 진정이에요. 앞으로 어떤 사건은 재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안 할 건데요? 그건 무슨 기준으로 선별하죠? 그렇게 딱 중간에서 요지부동하고 안전한 일만 할 거면 인권 증진위엔 왜 온 겁니까? 자, 그만. 일단 한 조사관 의견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부터 조사합시다. 여지가 있으면 법원 의견 제출 검토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응? 자, 진정들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몸 부서지겠네. 자, 커피. 아이고, 어떻게 21세기도 한참 지났는데 그 법원 사건 기록은 아직까지 이게 보자기에 싸서 주는 이유가 뭐야, 이거? 이것도 뭐 법인가? 아이고, 갑시다. 벨트맨. 아, 너 혼잣말이야? 아이고, 벨트맨.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재혼하셨어요. 내가 연락하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엄마 불러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체포 3일째 되던 날에야 겨우 가족 면회를 허락했어요. 이미 자백을 다 받고 난 다음에요. 엄마를 만난 건 맞아요? 네. 형사들한테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긴요?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고요? 괜찮아. 말씀드려. 형사님들이 어디 사인하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죄송합니다. 승구 씨가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그럼 조사받을 때 이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아니에요. 자기 학점을 대놓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아니요. 네. 저 이쪽은 나대 형님 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뭐라도 돕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나저나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던데 옛날에 뭐 한국에서 좀 사셨다고. 조금 해요. 지승구 씨한테 제일 친한 친구는 나대 씨 맞아요? 네. 나댓은 착해요. 나댓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나대 씨 칼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어요? 그것도 형사들이 시킨 건가요? 네. 나댓을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저희가 지승구 씨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칼에 대해선 정말 몰랐어요? 네. 나댓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나랑 했다고. 내가 안 했다고 해봤자 형사님들이 목격자도 있다고. 아무리 안 죽였다고 말해봤자. 여기 사건 기록부에 보면 소화기는 원래 에어컨 앞에 있던 건데 범행을 마친 지승구가 소화기를 집어들어 저기 철문 문고리를 몇 번 내리쳤고 여의치 않자 쓰러진 방계덕 사장 옆을 지나서 여기 현관 유리문으로 도주한 걸로 나와 있네. 입구까지 두 사람의 피발자국이 찍혀 있었대요. 경찰이 동생분 신발하고 여기 찍힌 피발자국하고 맞는지 대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 어떻게 같은 거 맞대요? 하긴 했는데 없으니까 그 사이 버렸을 거라고 넘어갔어요. 칼도요.
아, 어떻게 된 게 CCTV 하나가 없어. 이 집 사장님이 목격자란 얘기죠? 네. 형님 되신다고요? 네. 사장님,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동생이 하지 않다고 믿었으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 사건 당일 목격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주택가라 밤 늦게까지 영업한 집이 거의 없어요. 그날도 이 건물에서 문 연 집은 우리 집 하나뿐이었었고요. 마감을 하려고 밖에 있는 물건을 들여놓는데 골목 뒤로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젊은 애들 2명이 도망치듯이 달려가더라고요. 아, 근데 경찰한테 언제 처음 그 말을 하셨죠? 사건 나고 다음 날이에요. 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본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8일째 되던 날, 그건 한 달 만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던 나대과 지승구를 보고 그날 사장님이 목격한 사람들이 맞다고 확인해 주신 거고요. 그건 확인이라고 볼 수 없죠. 범인 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용의자를 포함해서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대면시켜놓고 범인을 지목하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수사의 기본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범인 식별 진술은 당연히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전 그냥 체형이나 느낌이 비슷하다. 대충 맞는 것 같다. 그렇게만 얘기를 한 건데.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늘은 그만할까요? 지승구 씨만 괜찮으면 면담은 오늘로 끝내시죠. 승구 씨, 괜찮겠어? 하나, 둘, 셋!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뛰어가는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충 얼굴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밤이면 기억에 남을 만한 진짜. 아, 저희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계시네요. 동생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내일 경찰서 조사 들어가는데 혹시 저희한테 부탁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주사해줘서 감사드려요. 다 제 잘못이에요. 동생 한국에 오기 싫다고 했는데 형으로서 마음 아픈 거. 동생 죽었는데도 형사님들도 그렇고 판사님들도 그렇고 아무도 사과를 안 했어요. 동생이 죄가 없다는 걸 꼭 밝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내가 한 게 아니면 검사님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지승구 씨, 저 사장님 안 죽였어요. 승우 씨가 안 죽였어. 조사관님들도 다 알아. 뒷문은 평소에 사용을 안 했나 봐요? 사장님이 거기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돈 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승구 씨가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네, 밖에서 잠가 봤어요? 네. 출근하면 그거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뒷문으로 도망가려고 소화기를 내리쳐요? 네. 뒷문이 잠겨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렇게 급한 상황에 앞문으로 나가지 않고 왜 굳이 소화기로 내리치면서까지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냐고요. 그건 승구 씨가 형사들에게 진술한 내용이에요. 뒷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뒷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거든요. 지승구 씨는 밖에서 잠겨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승우 씨, 승우 씨, 이제 그만하시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장 형사님. 잘 지냈어? 네,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글쎄,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또 자살까지 했다며. 그 이유를 조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인권 중진이 하는 일이 그런 데라고 알고 있을걸? 뭐 물어보고 싶다는 게 이거야? 이선우 있잖아요. 예전에 윤진이. 집으로 이게 날아왔어요. 야, 한윤지 너 어디 가냐? 너 왜 학교 안 와?
너무 걱정하지 마. 형이 직접 수사 못해지만 우리가 꼭 그 새끼 잡아올게. 한윤희 씨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6월 6일 밤에 뭐 했어요? 네가 윤진이 죽였지. 한현이. 아니 형. 아니 형. 이놈이 또 일을 저질렀던 모양이네. 고지서에 보면 윤진이 사건 때문에 이선호가 원래 받은 형량보다 훨씬 빠르게 출소한 걸로 나오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선호한테 정신장애가 좀 있었어. 처음에 치료감호 대상이었다가 형집행 정신 떨어졌네. 네. 혹시 아버지 소식은? 아직. 들어가세요. 그래, 들어가.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살인죄는 피하는 쪽으로 자백하라고 경찰이 스토리 짜준 건 아니고요. 그럼 자백에서 오로지 범인만이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했다면? 범인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승구의 진술이 구체적. 범인의 행동을 멀리 떨어져서 지켜본 사람이 진술에 가까운데요. 소화기를 든 사람이 지승구가 아니야. 아유, 얼마 전에도 그 변호사인가 뭔가 와갖고 303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그. 변호사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변호사님이 자기가 없는 곳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던가요?